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연재 중 계속해서 블루베리 식재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블루베리 식재는 우리가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전문 농가분이시든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시작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꼭 이론을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현장에서 실습으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블루베리 식재편 중에서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루베리 식재를 할 때 블루베리 하면 피트모스 이렇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이 피트모스를 꼭 사용을 해야 하는지, 또 굳이 사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효율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 식재 시 그 중요한 유기물을 사용해라 말만 들었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배합률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루베리 식재 이번 편을 꼭 참고를 하셔서 시간 낭비와 또 귀중한 호주머니 쌈짓돈이 흘러가지 않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연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의 비옥도는 상당히 험하여 통상적으로 평균 유기물 함량이 2%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일부 어떤 지역에서 높은 유기물 함량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물며 통상적으로 2% 또는 그 이하가 대부분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살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식재를 하실 때 블루베리 배지에 유기물 함량을 5% 이상을 맞춰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유기물이고, 그 유기물을 사용해서 블루베리 식재의 배지에 유기물 함량을 5% 정도를 맞춰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유기물 함량 5%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블루베리 뿌리가 그 유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의 분해 정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부숙되지 않는 유기물을 포함된 5%는 그 유기물 함량 5%에 포함되지가 않고요. 유기물 함량 5%는 블루베리 뿌리가 유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완전히 부숙된 유기물이 5% 이상이 포함된 것을 유기물 함량 하니까, 유기물 함량 5%라고 하는 것은 완전 분해된 유기물 함량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블루베리 식재 시 또는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다가 새롭게 블루베리를 식재하실 때 그 배지를 형성하실 때는 일반 토양에 블루베리가 가장 좋아하는 유기물인 소나무류, 바크, 소나무 바크나 소나무 톱밥, 소나무 파쇄목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상관없이 그 소나무류의 유기물을 완전히 부숙된 것을 유기물 함량 5%, 이 5%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토양에 약 15cm 정도가 유기물이 덮어진 상태를 경운하면 이 배지는 유기물 함량 5%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물 함량 5%를 따로 측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맨 토양에 이 부숙된 소나무류의 유기물을 약 15cm 정도 쌓아진 후에 경운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배지는 유기물 함량 5%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블루베리 식재 시 피트모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연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트모스도 소나무 바크나 소나무 칩, 소나무 톱밥 등과 같은 일종의 산도가 낮은 유기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트모스는 블루베리 식재 시 반드시 필요한 재료일까요? 방금 전에 유기물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블루베리 식재 시 블루베리 배지는 유기물 함량이 5% 이상이면 블루베리가 자라고 과일을 생산하고 수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트모스 외에 소나무 위에 기타 유기물을 넣기가 번거롭거나 또 이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이 유기물을 넣지 않고 사용하실 분들은 피트모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피트모스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분들이 피트모스를 거의 70% 80% 이상 사용하시는 것은 물론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블루베리가 성장하고 수확을 하는데 그 많은 피트모스는 필요가 없고, 또 하나 피트모스는 전에 제가 피트모스 편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공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극단적으로 공급이 적어 수분 함수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트모스를 꼭 배지에 사용하시려면 판매상의 말처럼 7:2, 8:2 정도로 퍼라이트랑 서클한 그렇게만 배합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토양과 섞어서 피트모스 함량은 50% 이내로 사용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피트모스가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트모스도 유기물, 소나무 위에 완전 부식된 것도 유기물, 똑같은 블루베리가 자라고 수확하는데 아주 좋은 유기물들입니다. 그런데 피트모스의 장단점이 있고 소나무리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피트모스만 단독적으로 사용해서 피트모스 70% 내지 80%, 퍼라이트 20%, 30% 이런 식으로 조합은 정말 좋지 않은 조합이고, 피트모스와 소나무리의 유기물 그리고 흙, 그 배합률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피트모스는 약 30%, 흙은 약 30%, 나머지를 약 40%를 소나무의 유기물 이렇게 조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블루베리 배지는 유기물 함량 5% 이상만 되면 충분하니까 소나무리의 유기물과 흙을 배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15cm 이상 해서 경운을 한 다음에 블루베리를 식재하면 굳이 피트모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유기물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블루베리 배지에 유기물 함량이 5% 이상을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오늘은 블루베리를 식재를 하면서 그 배지 조성을 하는데 피트모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또 낭비가 되지 않으며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블루베리에 효율적이겠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또 굳이 이 피트모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 유기물을 어떤 조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역시 블루베리 배지가 완성된 이후 실질적으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강조하고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물, 관수 방법과 관수의 종류, 어떻게 하면 관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